백수십억 년 전 빅뱅 비그뱅으로 우주가 탄생되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우주는 초스피드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우주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우주의 저쪽 끝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우주라는 용어도 별도 원자도 없었다. 이때 시간과 공간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폭발 혹은 빅뱅이라고 부른다. 그 전에는 무의 세계 즉 알 수 없는 세계였다.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은 1917년 아인슈타인이 대표한 정적 우주론이 효시이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1916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을 면밀히 살핀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먼과 벨기에의 신부 르메트르의 생각은 아인슈타인과 달랐다. 프리드먼은 1922년 우주는 극도의 고밀도 상태에서 시작돼 점차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졌다 라는 논문을, 르메트르는 1927년 우주가 원시 원자들의 폭발로 시작됐다 라는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들의 논문을 무시해버렸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은하의 후퇴 속도를 관측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허블의 우주 팽창설은 두 가지 면에서 과학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나는 우주가 팽창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가 언제까지 팽창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초기 우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낸 과학자는 프리드먼의 제자인 러시아 태생 미국 물리학자 가모브였다. 가모브는 우주가 고온 고밀도 상태였으며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논문을 1946년 초기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온도는 탄생 1초 후 100억, 3분 후 10억, 100만 년이 됐을 때는 3000로 식었다고 한다. 또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 무거운 원자들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생긴 수소와 헬륨이 현재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빅뱅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면 빅뱅에 견줄만한 천재지변은 없다. 이 사건의 위력으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바깥도 없고 제3자로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또한 여기서는 먼저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폭발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빅뱅 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모든 은하가 서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약 75%는 수소이며 나머지 25%는 헬륨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희미한 라디오파가 방출된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 발견 사실을 근거로 우주 모형에 관한 가설인 빅뱅 이론이 정립되었다. 1948년 미국의 물리학자 랄프 엘퍼와 로버트 허먼은 초기 우주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그 온도는 영하 268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1965년 독일 태생의 전파천 문학자인 펜지어스와 미국 태생의 로버트에 의해 우주의 초단파 배경 복사가 예견되었다. 또 벨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빅뱅의 잔존물로 생각되는 어떤 음을 발견하였다고 했으며, 1992년 캘리포니아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의 연구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의 교수인 조지 스모트가 호비 위성의 관측 결과를 통해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꽃이 피는 장면을 찍은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꽃봉오리가 다시 오므라지고 돋았던 싹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우주를 거꾸로 돌린다면 차츰 축소되어 마침내는 우주가 아주 작은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 덩어리는 다시 작아지고 작아져서 하나의 점이 되고 언젠가는 우주, 즉 그 점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처음부터 줄곧 있던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아득히 먼 어느 날 처음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팽창을 계속해 온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대폭 발설 즉 빅뱅 이론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정상 우주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빅뱅 우주론 현재는 거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으나 초기에는 아직 설의 단계였다이 제기되었을 때 프레드 호일을 비롯해 빅뱅 우주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학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주 이론,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과는 다르다.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허블 법칙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팽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빅뱅 이론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이후의 천문학 발전이 점차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내면서 1990년대 이후로는 완전한 비주류 이론으로 남게 되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확장된 진공 공간을 메꾸기 위해 사람이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적은 수소 원자가 저절로 생성된다는 가설이다. 이 때문에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무시하고 물질이 생성된다는 주장은 매우 황당해 보이지만,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빅뱅이 된다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안 될 건 또 뭐야? 라는 반론이 대표적. 빅뱅 이론도 제기될 당시에는 그만큼 상식 밖의 이론이었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이 지지받은 원인에는 어쩌면 창세기와 비슷해 보이는 빅뱅 이론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한몫했다. 빅뱅 이론은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출발점을 가진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빅뱅의 가능성을 피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 중 가장 유력했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호일은 지적 설계를 믿었다. 사실 빅뱅 이론과의 경쟁 과정에서 천문학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당시 빅뱅 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헬륨의 형성을 설명 가능했지만 정작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프레드 호일은 빅뱅 핵융합의 대체제로서 항성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도 중원소가 생성됨을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빅뱅과 항성 양쪽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현재 우주의 화학적 조성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우주 탄생의 또 다른 이론, 천지창조와 인간 탄생. 천지창조 이전에는 우주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만물을 덮는 하늘도 없었다. 우주는 그저 막막하게 퍼진 펑퍼짐한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당시에는 생명이 없는 입자들, 사물로 굳어지지 않는 요소들, 그리고 구획도 없는 혼란스러운 뿐이었다. 말하자면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창조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정답이라 확답할 수 없다.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나 인간의 탄생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집어 답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지나 인간을 낳은 부모도 자란 학력이나 이력도 모른다. 다만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 물질들이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원리를 실험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늘이 열리고 어찌어찌하여 인간이 탄생되었다고 불명확하게 말할 수도 없다. 이렇듯 천지창조나 인간의 탄생을 알려면 우주 및 지구의 생성 과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천지창조와 인간 탄생의 비밀은 긴 시간 동안 언론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탄생의 비밀을 모른 채 우리 인간들이 먼저 멸망할지도 모른다. 영상 대본의 출처는 대단한 하늘여행 윤경철님입니다. 감사합니다.